사건의 결정적인 국면은 2026년 1월 초 망명 중인 이란의 황태자 레자 팔라비가 전 세계 이란인들에게 보낸 긴급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정통성이 어떻게 민중의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팔라비 황태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지난 2주 동안 이란 민중들이 보여준 100만 명의 대행진이 이미 정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적인 시위를 넘어 정권으로부터 우리 이란을 다시 되찾아오는 공격적인 탈환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태자의 선언은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테헤란의 중앙 거리들을 점령하는 것은 기본이며 정권의 거짓, 선전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통신 차단을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을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황태자는 또한 이란 내부의 공무원들과 군 그리고 보안군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중의 편에 서서 조국의 해방을 돕는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살인자들과 공모하여 영원한 저주와 수치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내부의 하위 장교들 사이에서는 황태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동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처참하고도 웅장한 대서사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봉기가 16일째를 맞이하면서 이란 전역의 도시에서는 보안군과 시위대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시위대가 정권 수뇌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단 작전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드 지역에서는 시위대에게 총격을 명령했던 샤힌대안이 대령이 분노한 청년들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로데간 지역에서도 혁명수비대 사령관 하산 파라마르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신의 이름으로 민중을 탄압해왔지만 정작 죽음의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사건은 말리크 샤히 시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사이에서 사형 집행인으로 악명 높았던 혁명수비대 장교 메디 라히미가 자신의 집에서 시위대의 총탄에 맞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전말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메디 라히미는 사건 당일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명령하여 최소 9명의 시민을 살해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시민들은 도망가는 대신 그가 퇴근하는 길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소를 알아내어 집까지 찾아가는 이른바 가정방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라히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안방에서 민중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독재의 그늘 아래 숨어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제 이란 땅 어디에도 당신들이 숨을 곳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황태자의 선언 이후 해외에 있는 이란 대사관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팔라비 황태자는 전 세계의 이란 대사관들이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이란 민중의 소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저 부끄러운 정권의 국기를 내리고 이란의 진정한 자부심이자 역사인 사자와 태양의 깃발을 달아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워싱턴과 런던 그리고 파리의 대사관 인근에서는 시위대와 일부 양심적인 외교관들이 국기를 교체하는 감격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메네이 정권이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이란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수뇌부들은 지금 연이은 타격으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황태자는 지금이 바로 정권의 숨통을 끊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민중에게 총을 쏘고 탄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입할 용병이 부족하고 내부 붕괴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마지막 발악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는 보안군의 이탈 현상이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월급은 종이 조각이 된 리아라로 지급되고 자신들의 이웃과 가족에게 총을 겨눠야 하는 상황에서 혁명수비대원들조차 총구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2025년 말부터 시작된 리아라 가치의 폭격 같은 폭락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그동안 경제적 파탄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슈아드 마약 단속 경찰 책임자인 자바드 케샤바르즈 중령마저 무장한 시위대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정권의 치안 유지 능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 국립적십자사 직원들조차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사퇴하거나 시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조차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보안 요원이 사망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상황은 통제불능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란의 대붕괴는 중동 패권의 지도를 180도 바꿀 것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중동 곳곳에서 테러와 분쟁의 배후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진인 테헤란이 불타고 황태자가 귀환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이란의 영향력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위협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뻔한 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의 파도는 외부의 위협으로 잠재울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이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란의 변화는 전 세계 에너지 안보와 직결됩니다. 만약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고 팔라비 황태자의 지휘 아래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당군 이래 최대의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란은 세계적인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팔라비 왕조 시절 대한민국과 맺었던 깊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테헤란로와 서울의 서울로가 상징하는 그 뜨거웠던 협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황태자는 조만간 국제적인 지원이 도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미 하메네이 이후의 이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란 민중의 권리를 지지하며 정권이 압박을 가할 경우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내부의 혁명이 맞물리면서 하메네이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의 벽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하려 했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란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여성 삶 자유라는 구호는 이제 이란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에 압제받는 민중들의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슈아드와 테헤란 시민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결집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권군이 버리고 간 장갑차 위에 올라타 자유의 깃발을 흔드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동의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피비린내 나는 진통일지라도 자유를 향한 인류의 의지는 그 어떤 독재자의 총칼로도 꺾을 수 없음을 이번 이란 사태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검찰총장은 시위 가담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고 위협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음을 각오한 민중들에게 그런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독설이 나올수록 시위대는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스파한주에서만 30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하고 케르만샤에서도 6명이 숨졌다는 소식은 정권의 방어선이 곳곳에서 뚫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메네이는 자신을 신의 대리인이라 칭했지만 민중의 눈에는 그저 금괴를 챙겨 도망가려는 늙은 독재자일 뿐입니다. 팔라비 황태자는 우리 이란인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란 민중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자유의 승리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축제가 이란 전역에서 열릴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황태자의 이 자신감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이란 내부의 핵심 정보망과 군부의 상당수 세력이 황태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정권의 내부 기밀이 실시간으로 시위대와 해외 정보기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중동의 역사가 쓰여지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냉혹한 힘의 논리 앞에서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음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국가의 주권과 독재자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이란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란 수뇌부의 몰락 가능성과 그 이후의 권력 공백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이란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란의 긴박한 소식은 우리에게 국가안보와 경제 자립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선 이란 국민들의 숭고한 투쟁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독재자의 비겁한 통치가 가져올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힘의 공백이 생길 때마다 벌어지는 거대 강대국들의 수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사 분석가들과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독재자의 끝은 항상 이토록 비참하고 허무합니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영혼을 팔아넘긴 하메네이의 이름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 거리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란의 시민들은 새로운 이란의 초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팔라비 황태자가 예고한 다음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메네이는 과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란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72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국제정세의 긴박한 흐름과 실화, 그리고 정보기관들의 첩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사 다큐멘터리 콘텐츠입니다. 중동의 패권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를 향한 이란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투쟁의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흘린 소중한 피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